반갑습니다. 해우소 임병수 탐정입니다. 한국 이혼 사유 1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성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 안에 부정행위 케이스가 대다수 섞여 있습니다. 왜 부정행위인데 성격 차이로 적는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막히고 결국 협의혼으로 가게 됩니다. 협의혼 서류에는 사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상 성격 차이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 비율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국 법원 위자료의 진짜 현실 상한입니다. 한국 위자료는 두 종류로 나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가장 많이 인정돼요. 적죠. 매우 특별한 사정, 장기간 폭행이나 다수 부정행위가 결합된다면 5,0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즉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인데요.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도 5천만 원 넘기기는 쉽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5천에서 6천 정도, 1억은 매우 예외적이다. 유튜브에 위자료 1억 받았다 영상이 왜 그렇게 많은가 살펴보니까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자극적인 숫자로 조회수를 끌으려는 목적. 0원 받은 사례보다 1억 받은 사례가 클릭이 잘 되죠. 많아 보이니까. 두 번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쳐서 말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억 원까지도 가죠. 위자료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안에 재산 분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1억 사례는 폭행, 가출, 다수 부정행위, 자녀 정서 학대 같은 복합 유책 사유가 결합된 매우 특수한 케이스이다. 일반 부정행위 한 건과 비교를 할 수 없다. 부정행위 한 건만으로는 합산 5,500만 원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한국 법원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좋은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그 5,500만 원을 실제로 받아낸 분의 사례를 후반부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낼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저는 의뢰를 받기 전에 상담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현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요. 잘하면 1억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약 1,5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의뢰를 받을 책임이고 제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원칙입니다. 솔직한 견적, 솔직한 가능성, 이게 안 되는 곳은 의뢰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본인이 직접 모은 증거의 80%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이유를 네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잠금이 풀린 핸드폰을 캡처하거나 GPS 추적기로 수집된 데이터거나 법정 효력이 떨어지는 이 내용들.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는 동시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위 입증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 캡처 자료본이 진짜냐? 정보가 왜곡된 건 아니냐? 편집 아니냐? 어떻게 접근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증거 가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 부정행위 입증은 시간 흐름의 패턴인데요. 흥분 상태로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진다, 법정에서. 네 번째는 인과관계 입증 실패입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 자체가 입증이 되기가 어려워요. 동행한 것, 신체 접촉, 사적 공간 출입, 시간대, 빈도, 이 5가지가 종합적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한 달이 1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말 오늘 3번 반복해야 합니다. 자, 법정에서 인정받는 증거 5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원의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채택할 때 보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합법적으로 수집됐는가. 두 번째, 진위 여부가 입증되었는가. 오염된 정보가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 부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증거가 진짜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객관적 동행 사진이나 영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부적절한 시간, 장소에 함께 있는 모습, 호텔, 모텔 함께 출입하는 모습, 늦은 시간 단둘이 차 안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는 장면, 공공장소의 신체 접촉, 이런 것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공공장소, 공용 통로, 촬영, 그 이후에 합법성이 인정되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진위를 입증하게 됩니다. 동행하고 출입하고 신체 접촉한 내용이 부정행위의 어떤 수단이다라고 판별이 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그런데요, 호텔 객실 내부를 찍거나 주거지 내부를 찍거나 사무실 내부를 찍는다면 증거 능력이 훼손됩니다. 무단 촬영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출입은 가능하지만 내부는 불가합니다. 이 경계가 핵심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 통신 사용 내역 등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강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카드, 가족 명의의 차량 하이패스, 본인 명의의 통신 청구서라면 더 좋죠. 회사 야근이라 했는데 같은 시각 강남 모텔 주변 카드 결제가 찍혔다. 거짓말의 증거이자 동시에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 카드를 무단 조회하는 것은 위법이 돼요. 변호사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합법 절차로 풀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 세 번째 유형이요. 본인 참여 대화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요, 제3자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처벌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화를 이끌어 보십시오. 통화는 녹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요, 본인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차에 녹음기를 숨기고 출근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이요. 문자, 카톡, SNS, 이메일 등 디지털 흔적입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매우 타이트합니다. 합법은 본인 명의 기기에 우연히 표시된 메시지, 가족 공동 PC 로그인 상태로 열려있던 화면, 상대가 본인에게 직접 메시지, 이것이 합법이고요. 잠금 풀린 상대 핸드폰을 무단으로 보는 것, 풀려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SNS에 접속하는 것, 백업 파일을 무단으로 추출하는 것, 전부 다 정통망법상 위법이 되고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이미 캡처를 해 놓으셨다면 그대로 변호사에게 들고 가지 마시고 변호사 합법적인 탐정 상담으로 합법 증거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에서 해드립니다. 자, 3자 진술과 증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이에요.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아파트 경비원, 식당, 호텔 직원의 직접 목격 진술입니다. 진술. 단독적으로는 약하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되면 강력한 증거의 시너지를 냅니다. 핵심은 구체성이에요. 이상해 보였다라는 것보다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라는 식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진술인의 신원, 연락처가 명확하고 법정에서 증인 의사까지 해준다라면 더 확실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증거를 다 모았다고 해도 변호사가 법정에 들고 갈 수 있는 보고서로 정리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는 조사 보고서는 협업 변호사들이 곧바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간순 동선표, 좌표 기록, 사진, 영상, 메타데이터,
객관 사실관계 진술 그리고 보고서를 받은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에서 또 저를 찾습니다. 대표님 보고서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결정적 증거 그 자체보다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정리, 그 정리의 형식이 위자료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자,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다 본인이 형사 피의자 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이나 가방에 위치 추적기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소형 GPS 추적기도 있고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착을 하든 제3자가 대신 부착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의가 내 차다. 내 명의의 차니까 괜찮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은 차량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탐정에 의뢰하면 합법 아닌가? 탐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GPS 부착은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합법 탐정이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위법 수집 데이터는 법적 효력 인정이 민사에서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처벌 위험과 증거의 무효화 두 가지 리스크를 의뢰인이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베테랑 탐정에게 의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본인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의 타인 대화 몰래 녹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차량, 침실에 녹음기나 도청기 설치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매우 강력합니다. 본인이 참여하면 합법이지만 본인이 빠진 채 둘 이상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입니다. 상대방 디지털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잠금 패턴을 외워서 카톡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인스타 DM을 보고 클라우드 백업을 추출하고 모두 정통망법 위반이 됩니다. 사적 공간 무단 침입하는 거 불법이에요. 호텔, 객실, 주거지, 사무실, 남편이 사무실일지라도 남편이 사무실에서 바람을 핀다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찍으면 불법이 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호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 장면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 모욕, 폭행, 재물손괴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 CCTV가 본인 난동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정작 부정행위 증거는 흔들리고 흐릿한 사진 한 장 남았을 뿐이겠죠. 위자료 받으러 갔다가 본인이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그림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탐정업체가 위치 추적, 도청, 무단 침입을 했을 때 의뢰인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의뢰 사실 자체가 공모 정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는 증거 효력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위법 수집 진위 입증도 어렵습니다. 업체가 사라지면 증인도 사라집니다. 합법 탐정 자격증의 출발점은 정식 협회 교육과 발급입니다. 저희 KCI 한국탐정연맹은요, KCI 탐정사 자격증을 직접 교육 발급하는 정식 단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마음 아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를 찾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상한 흥신소, 무자격 흥신소를 먼저 거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위법 증거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의뢰비 수백, 심지어 수천만 원을 이미 쓰고 상대방에게 노출대로 되고 아니면 노출되기 직전까지 경계를 하게 만들고 어떤 분은 흥신소가 위법행위한 게 드러나서 본인까지 같이 경찰 조사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봅시다라고요. 자, 위법 증거 빼고요. 합법적으로 재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다시 짜고 실제로 그렇게 다시 정리해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합법적인 탐정, 유능한 탐정에 오셨다면 그 수백 수천만 원을 안 쓰셔도 됐겠죠. 자, 한 분이라도 같은 길을 안 가시도록 혹시 이미 이상한 흥신소를 거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해우소 카페 글에 남기시거나 상담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가 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위조의 액수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실수. 형사처벌은 면했다손 치더라도 위자료를 못 받는 실수. 첫 번째입니다. 본인이 직접 미행합니다. 영화처럼 멀찍이 따라가면 될 것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미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부는요, 서로 차량, 옷차림, 걸음걸이, 운전 습관 등등등등 특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걸립니다. 두 번째, 들키는 순간 상대가 경계 모드로 전환하죠. 동선이 더 치밀해지고 다른 차를 탑니다. 만남을 일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증거는 영구 봉인돼 버려요. 세 번째는 결정적 순간에 본인이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흔들리고 사진에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엉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안전의 문제. 추적 중에 차량 사고, 폭행이나 신변 위협 사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직접 미행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상대에게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실수. 너 요즘 왜 그래? 핸드폰 좀 보자. 그날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묻는 순간 증거 수집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상대가 핸드폰 비번을 바꿉니다. 별도 메신저로 옮겨 탑니다. 만남 패턴을 변경합니다. 부정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정행위로 변경 또는 진화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을 품은 그날부터 실체를 찾을 때까지 평소처럼 포커페이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 시기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회사 가서도 일이 안 돼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이 가장 미치겠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의심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의뢰를 받을 때 단순히 증거 수집만 하지는 않아요. 의뢰인분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페이스를 같이 잡아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이번 주는 이런 패턴으로 가시고 들키지 않게 이런 표정으로 식사하십시오. 이런 디테일까지 잡아드려요. 증거만 모아서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두 달, 세 달 그 기간 또는 그 이후라도 의뢰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배를 타서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게 정의로운 합법 탐정의 진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수인데요. 결정적이지 않은 부분 증거만 모으고 만족하는 경우예요. 카톡의 그 친밀한 대화, 신용카드 모텔 결제 한 번, 늦게 들어오는 귀가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 법원 인정 기준은요, 일관된 패턴,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동행하는 것, 사적 공간을 동반해서 출입하는 것, 신체를 접촉하는 정황, 단발성 한두 개로는 안 돼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 증거에 만족하고 변호사 가시면 이 정도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자세히. 자, 네 번째 실수는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것. 부정행위 입증의 핵심은요, 같은 인물 반복 패턴입니다. 시간 흐름이 핵심이에요. 사진이 100장 있어도 메타데이터가 사라지면 법정에서 쓸 가치가 없어집니다. 카톡 캡처 200장이 있어도 시점이 정렬이 안 되면 변호사가 이를 활용하기 매우 난해합니다. 자, 합법 탐정 보고서가 가지는 가치 있는 이유는요, 모든 자료가 시간순으로 좌표 체계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날짜, 시간, 장소 정리표를 만드시고 메타데이터 살아있는 원본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와 의뢰인과의 대화창에는 시간 순서별로 자료가 계속 쌓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5번째 실수는요. 아직 좀 더 자료를 모은 다음에 변호사와 탐정을 만나겠다라는 상담을 또는 미팅을 미루는 것이 5번째 실수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예요. 의심 단계.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도 많고요. 그게 오히려 돈이 적게 됩니다. 몇십만 원 상담비를 내더라도. 이 단계 조언이 1, 2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증거 좀 더 모은 뒤에 미루는 사이 위법 증거가 만들어지거나 부분 증거에 만족하거나 상대에게 들켜 경계 모드로 전환시키거나 시간이 흘러서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첫 한 달이 여러분의 1년과 평생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저희 해우소 유튜브 채널과 해우소 네이버 카페에서는요. 의심 단계에서의 1차 무료 질의응답, 케이스 분석, 합법 증거 가이드 등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고 진행할 예정이니 의뢰가 부담이 되시면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의 직업 지역은 각색합니다. 핵심 흐름만, 위자료 금액은 한국 법원에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 내 실제 사례입니다. 3분의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 분은 0원, 또 한 분은 1,500만 원, 또 한 분은 5,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위자료 빵원. 30대 후반 여성 A씨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의심하면서 혼자 모든 증거를 직접 모았습니다. 카톡 캡처 230장, GPS 추적 데이터 6개월치, 호텔 출입 사진 40장, 신용카드 내역 4번. 변호사 사무실 방문합니다. 카톡 캡처는 정통만법 위반, GPS는 위치정보법 위반, 호텔 사진 일부 사적 공간 촬영 이슈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고 카드 내용 무단 조회된 것도 증거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 가능 자료는 본인 명의 카드 일부와 동선 정황 약간, 위자료 협상이 불발되었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고 결국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는 빵원. 1년 6개월 시간, 추적기, 망원 렌즈, 비용, 정신적 소모 모두 사라졌죠. 한 번이라도 변호사 또는 전문 탐정에게 상담을 하셨더라면 자료 일부는 합법 재구성이 가능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초반 남성 B씨입니다. 6개월 의심 후에 직접 무언가 하기 전에 변호사 먼저 방문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사례 1과 사례 2를 가른 분기점이 되겠죠. 변호사 안내를 받아요. 본인 명의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동 명의의 카드, 가족, 차량 하이패스, 블랙박스 등등.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고 합법적인 사실조회 신청으로 우회 자료를 습득합니다. 4개월에 걸쳐 합법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거짓말과 충돌하는 동선, 통화 부분 시인하는 발언, 정황 증거가 탄탄해졌습니다. 다만 결정적 동행 장면이 없습니다. 사적 공간을 함께 출입하는 결정적 동행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합법 탐정 의뢰 없이 변호사의 컨설팅만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냈고 평균 범위라고 볼 수 있죠. 위법 행위는 안 했고 일정 수준은 받으셨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더 높은 위자료는 못 받았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후반 여성 C씨입니다. 의심 첫날부터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고 곧바로 저 같은 탐정을 만났습니다. 유료 상담을 해요. 1단계 1개월 합법 범위 동선 파악합니다. 공공장소를 동행해 사진을 찍습니다. 신체 접촉 영상을 담아요. 호텔 출입 장면을 외부에서 찍습니다. 모두 도로,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위치입니다. 2단계 변호사의 사실조회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신용카드, 통신, 차량운행 기록. 3단계 시간순으로 메타데이터,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같은 좌표, 시간, 순, 같은 형식으로 변호사가 곧바로 법정 활용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4단계, 변호사가 보고서 기반의 협상 압박을 시작합니다. 상간자 별도 위자료 청구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배우자 위자료 약 3천만 원, 상간자 위자료 약 2,500만 원, 합 5,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냅니다. 한국 법원에서 부정행위 한 건만으로 합산 5,500만 원은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요. 사실 제가 직접 진행한 케이스들입니다. 의뢰부터 보고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C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대표님, 이거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부정행위 사실보다 이 사실이 주변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동안 CC 말고는 누구도 모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르게 항상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건을.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 내부에서도 케이스 정보를 분리했고요. 보고서도 암호화했고 변호사 미팅도 시간을 분리해서 따로 체크했습니다. 한 달 뒤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 의뢰인 C씨는 저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비밀이 안 새나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위자료 5,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의 1년, 더 나아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베테랑 탐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부정행위인데 영원 1,500만 원, 5,500만 원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증거를 모았느냐. C씨는 의심 첫날부터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500만 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탐정 의뢰 모든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가 필요한 시점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의심이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두 번째, 직접 알아보다 한 번 이상 걸렸거나 걸릴 뻔할 때. 상대가 갑자기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걸고 잘 안 보여주기 시작할 때. 출장이나 회식이나 야근이 갑자기 많아지고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말을 내뱉기 시작할 때. 이 중에 다 2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의뢰가 아니라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비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부정행위 조사인데도 어떤 곳은 몇백만 원이 든다. 어떤 곳은 돈 1,000만 원 가까이 든다. 어떤 곳은 200이면 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구조부터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조사 비용은 크게 4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져요. 첫 번째, 조사 기간. 단발성 1회, 하루 이틀의 의뢰인지, 일주일 단위인지, 2주일 단위 어느 기간의 집중조사인지, 한 달 이상의 장기조사인지. 부정행위는 패턴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보통 7일에서 길게는 2, 3주까지 조사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 투입의 규모인데요. 혼자 조사하는 경우인지, 2인 1조 동행인지, 차량이 포함된 건지, 결정적 동행 장면을 잡으려면 보통 2인 1조가 붙어야 되고요. 1인이 따라 붙으면 급격히 노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에는 스토킹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탐정 또는 2인 1조의 탐정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을 따라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2, 3일에 한 번씩 전문 인원을 교체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과 동선, 한 도시 안에 있는지 광역 에어리어인지 출장 일수가 많은지에 따라 비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네 번째는요. 보고하는 형식인데 단순한 사진, 영상을 전달하는 것인지 이것을 변호사가 곧바로 법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정식 보고서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의뢰인지 이 부분이 가장 가격 차이를 크게 보입니다. 일본 탐정 같은 경우에는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을 변호사에게 직접 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탐정이 수집한 자료가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발전이 되지 못했다. 어쨌든 정식 보고서 작성 시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작성에만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용 신호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시세 대비 너무 싸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자격이 없거나 위법 활동 가능성이 높거나 당장 돈이 급한 탐정들, 그냥 일단 경험 삼아 하고 싶은 초짜 탐정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곳은 합리적으로 그럴 만한 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은 사안을 분석한 후에 합리적인 견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 전에 저희 해우소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고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은 무료로 합니다. 5분 정도까지는 저는 무료로 하고요. 1시간 이상은 또는 1시간 이내 기준으로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고 조사 범위, 기간, 비용, 보고 방식 등을 설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또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 탐정이 전문 변호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자격증과 협회가 있고 그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KCI 한국탐정연맹에도 많은 탐정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KCI 한국탐정연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현장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직접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위법행위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들, 100% 무조건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공식 체크포인트를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말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폭력 가능성은 없는지, 상대방의 의심을 들키면 우리 의뢰인이 다칠 염려가 있는 건 아닌지, 가족 중에 아이가 있다라면 혹시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인간적인 질문들을 하는 탐정이 여러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케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 또한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5천만 원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묻지 않는 탐정들은 그게 어디든 의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은 단순히 사진을 찍고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찬찬히 꼼꼼히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요, 해우소 네이버 카페에도 영상 내용을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도 거기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모은 증거 중에 70-80%는 법정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카톡을 무단 열람하거나 GPS나 도청, 주거침입 등 각각의 현행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법을 잘 아는 또 탐정에게 맡겨야 한다. 탐정이 법을 하나도 모른다면 같이 다칠 수가 있다. 부분 증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들의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탐정에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위자료 현실 상한이 합산 5천에서 6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또한 매우 높은 금액이다. 첫 한 달이 1년의 결과
또는 더 나아가 평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께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우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체크하시고 1:1 질의 응답도 활용을 하시는 방법. 두 번째, 해율제 탐정사무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해율제 탐정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 세 번째, 합법적인 탐정, 베테랑 탐정으로 활동하시고자 하는 우리 KCI 한국탐정연맹 소속 탐정들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또는 우리 의뢰인들 중에 내가 직접 탐정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의 의뢰인이었다가 제자가 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분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절대 의뢰부터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유료 상담을 합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 변호사 사실 조회를 풀 수 있는 건 그 길을 또 안내해 드립니다. 유능한 변호사도 제가 매칭을 해드려요. 의뢰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탐정사무소 상담을 받고 의뢰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안에 탐정 의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담은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임병수 탐정이 운영하고 있는 임병수의 탐정방송 채널에서는요,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 탐정 관련 교육,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제가 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우소 채널에서는요, 배우자 불륜, 민사소송, 이혼 증거 수집 관련된 것만 특화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같은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해우소 영상은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실전편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국내 1호 탐정 임병수 탐정이었습니다. 해우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